어르신, 혹시 올해 75이 넘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이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보낼지 아니면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다닐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병원 의사들도 시간 내어 설명해주기 어려운 노년 건강이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75을 넘긴 어르신들이 남은 20년 인생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만의 품격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7살 박금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소문난 등산 대장이셨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실 정도로 하체 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시다가 문지방의 발끝이 아주 살짝 걸리셨습니다. 젊은 사람이었다면 그저 휘청하고 말았을 아주 가벼운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박금순 어르신은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으셨고 그 길로 엉덩이 관절이 완전히 부서지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 위에서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산에도 다니고 건강 하나는 정말 자신했는데 왜 고작 문지방 하나에 내 몸이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을 듣는데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박금순 어르신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이 75살을 기점으로 어떤 거대한 변화를 겪는지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늙어가는 속도의 3가지 고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늙어가는 건 천천히 비탈길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34살, 60살, 그리고 78살에 마치 낭떠러지처럼 뚝 떨어지며 급격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75에서 80 사이는 우리 몸의 엔진인 근육을 다시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실상 멈추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심장과 폐의 기능, 그리고 면역력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아주 위험한 구간이지요. 제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려 볼까요? 65살이 넘어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1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15%가 넘습니다. 만약 80이 넘으셨다면 그 위험은 20%까지 치솟습니다. 10분 중 2분은 넘어지는 사고 이후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무서운 이야기지요. 선령수술이 잘 되어서 살아남으신다고 해도 그중 절반은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75살 이후에 겪게 되는 건강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75살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은 본인이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라는 것입니다. 밥은 배부르게 드시지만 정작 근육을 만들고 지키는데 꼭 필요한 알짜배기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이가 들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몸 안에서 근육으로 바뀌는 효율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훨씬 더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챙겨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겁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박금순 어르신처럼 갑작스러운 불행을 겪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핵심 비법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신다면 어르신의 90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75살 이후 멈춰버린 근육 공장을 다시 돌리는 단백질 섭취의 황금 공식입니다. 둘째는 걷기 운동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특수근력 강화법입니다. 셋째는 치매로 오해받아 평생 고생할 뻔했지만 알고 보면 수술 한 번으로 깨끗이 나을 수 있는 숨겨진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지금 재활치료를 통해 다시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마음속으로 힘차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하자고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정보가 되어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무너진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식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5이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매일 내 몸무게 1kg당 1.2g의 단백질을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시죠? 만약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순수 단백질 72g을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저항 현상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쑥쑥 생기지만 75 이후에는 몸속에 근육 공장이 낡아서 파업을 합니다. 똑같은 재료를 넣어줘도 근육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뚝 떨어지는 것이지요. 박금순 어르신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에 밥도 잘 먹고 나물 반찬도 골고루 먹는데 왜 자꾸 기운이 없을까요? 하고 말이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어르신은 밥과 채소 위주로만 드시다 보니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도 못 드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라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하는데 벽돌이 없어서 집이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노인의학을 연구하는 학회에서도 노년기에는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결국은 박금순 어르신처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두 번째 핵심입니다. 어르신들, 단백질은 반드시 고기나 달걀 같은 동물성으로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채식이 최고라고 믿으시는데 75 이후에는 그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늙어버린 근육을 깨우기에 힘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탁 켜주는 류신이라는 핵심 성분이 필요한데요. 이 성분은 고기나 생선,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를 아주 명확합니다. 고기를 잘 챙겨 드신 분들은 근육이 늘었지만 채소만 고집하신 분들은 근육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연구팀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고기를 드신 그룹은 무릎 힘이 좋아진 반면 밥과 떡 위주로 드신 그룹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금순 어르신도 몸에 좋다는 생각에 고기를 멀리하셨던 것이 오히려 근육을 마르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근육 스위치를 켜고 싶다면 오늘부터 밥상에 반드시 고기 반찬이나 달걀 하나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세 번째 규칙은 이 귀한 단백질을 하루 세 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저녁에 몰아서 고기를 많이 드시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받아들여서 근육으로 보낼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 번에 몽땅 드시면 나머지는 몸 밖으로 버려지거나 오히려 살만 찌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급한 대로 근육을 헐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밤새 굶주린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셈이지요. 그런데 아침에 입맛 없다고 물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빵으로 대충 때우시면 근육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다고 아침부터 거창하게 삼겹살을 구워 드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2알,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기름기 없는 고기 조금, 이런 식으로 몇 끼니 단백질을 내 주먹 크기만큼은 챙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박금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아침에 뭐가 넘어가겠냐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우유 한 잔과 삶은 달걀로 가볍게 시작하시면서 몸이 몰라보게 가벼워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단백질 전략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다리 힘은 눈에 띄게 든든해질 겁니다. 혹시 주변에 기운이 없다면서도 고기는 소화 안 된다고 멀리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를 그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어르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근육의 재료를 채우는 법을 배우셨으니 이제는 그 근육을 어떻게 단련하고 우리 몸을 위협하는 숨은 함정들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매일 30분씩 동네 산책만 하면 운동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75이 넘으셨다면 걷기만으로는 넘어지는 사고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을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반드시 추가하셔야 합니다. 왜 산책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우리 근육에는 오래 걷는 데 쓰이는 지구력 근육과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순발력 근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순발력 근육이 지구력 근육보다 2배나 더 빨리 사라집니다.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뎠을 때 몸이 휘청거리는 순간 딱 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순발력 근육의 역할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산을 그렇게 잘 타셨는데도 문지방에 걸려 넘어진 이유가 바로 이 순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이 근육이 없으면 뇌에서 위험해 라고 신호를 보내도 몸이 굼뜨게 반응해서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은 바로 이 순발력 근육을 집중적으로 깨워줍니다. 팔짱을 끼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번씩 딱 3번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하체의 반응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5번째 전략은 치매로 오해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걸음걸이 폭이 좁아지고 발을 질질 끌게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에 소변을 자주 못 참는 증상이 생기고 기억력까지 예전 같지 않다면 이건 치매가 아니라 정상압 수두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신경외과를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박금순 어르신의 남편분도 바로 이 병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 들어서 오는 치매인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정상압 수두증은 뇌 안에 물이 과도하게 차서 뇌를 누르는 병입니다. 무서운 점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치매나 파킨슨병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희망적인 사실은 이 병은 수술을 통해 뇌에 찬 물을 빼주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증상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완치가 어려운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걷기 장애, 소변 장애, 기억력 저하 이 3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절대 노화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약봉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하루에 드시는 약이 5알을 넘는다면 오늘 당장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여 약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약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보약이 아닙니다. 특히 75이 넘으면 간과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약 기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여러 가지 약이 몸속에서 섞이면 서로 부딪히면서 어지럼증이나 멍한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걸 다제약물 복용의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약 때문에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면 또 어지럼증 약을 지어주고 그 약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생겨서 또 약을 추가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박금순 어르신 남편분도 약을 7알이나 드시고 계셨는데 꼭 필요한 약세 알로 줄이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것은 약의 개수가 아니라 내 몸에 딱 맞는 정확한 처방입니다. 자, 이제 낙상을 막는 근육단련법부터 숨은 질병을 찾아내고 약물을 조절하는 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마음속으로 참 좋다 하고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내가 오늘 참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말로 전해주십시오. 어르신의 그 따뜻한 관심과 공유가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짜드리겠습니다. 77살 박금순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하루 일과를 보시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어르신은 퇴원 후에 제가 드린 숙제를 식탁 유리 아래에 끼워두고 매일 아침 다짐하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침 7시 박금순 어르신은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심호흡을 하신 뒤 제가 알려드린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을 10번 먼저 하십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다리 근육에게 나 이제 움직일 거야 라고 깨우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무릎이 뻣뻣해서 5번도 힘겨워하셨지만 지금은 아주 부드럽게 15번까지 해내십니다. 이 짧은 3분이 하루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아침 8시 식사 시간입니다. 어르신의 밥상에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하얀 쌀밥의 양이 줄고 대신 단백질 반찬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삶은 달걀 2알과 따뜻한 우유 1잔이 고정 메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20g이 단숨에 채워집니다. 예전에는 물에 밥 말아서 김치랑만 드셨던 어르신이 이제는 근육을 만드는 벽돌을 아침부터 든든하게 쌓고 계신 셈입니다. 오전 10시에는 가벼운 산책을 나가십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시는데 단순히 걷기만 하지 않습니다. 공원 벤치가 보일 때마다 잠시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는 연습을 5번씩 하십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뭐 하느냐고 물으시면 어르신은 웃으면서 이게 내 노년을 책임지는 보약 운동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틈틈이 근육을 자극하는 습관이 넘어지는 사고를 막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점심 12시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부드럽게 찐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된다며 멀리하셨던 과거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셨죠. 고기를 얇게 썰어 푹 삶아 드시니 소화도 잘 되고 힘도 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점심에도 단백질 25g을 챙기시니 예전처럼 오후에 나른하게 졸음이 쏟아지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후 3시에는 거실에서 다시 한번 운동 시간을 가집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정도 반복하며 몸에 긴장을 줍니다. 75 이후에는 근육 공장이 쉽게 멈추기 때문에 이렇게 틈틈이 자극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녁 6시 식사에는 담백한 조기구이나 두부 요리를 드십니다. 점심에 고기를 드셨으니 저녁에는 생선이나 콩으로 영양의 균형을 맞추시는 거죠. 저녁 식사 후에도 잊지 않고 의자 운동을 10번 하시는 것으로 하루의 근육 농사를 마무리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몇 가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상한다는 말이 있어 걱정되시나요?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이라면 체중 1kg당 1.2g은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양입니다. 오히려 근육이 없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콩팥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콩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시는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아가 좋지 않아 고기를 씹기 힘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는 굳이 덩어리 고기를 고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기를 아주 곱게 다져서 볶음밥이나 죽에 넣어 드셔도 좋고 달걀이나 두부, 우유처럼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마시는 단백질 보충제도 잘 나오니 이를 간식처럼 드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운동할 때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의자에 방석을 깔아서 높이를 조금 높여보세요. 무릎이 덜 굽혀져서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도 아프다면 즉시 멈추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통증을 억지로 참으면서 하는 건 운동이 아니라 골병드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일어나 걷기 테스트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석 걸음을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보는 것입니다. 만약 12초가 넘게 걸린다면 지금 당장 근육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우리 몸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박금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15초가 걸렸지만 지금은 9초대로 들어서면서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하루 생활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겠어요? 무엇이든 마음먹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벌써 건강을 절반쯤 찾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해봐야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주변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그렇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게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온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아주 건강하게 바꿔줄 소중한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담아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할 중요한 3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에 집을 짓는 든든한 벽돌, 바로 단백질입니다. 매일 내 몸무게 1kg당 1.2g을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으로 꼭 챙겨 드시고 이것을 하루 3끼에 나누어 드시는 겁니다. 둘째,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순간 힘을 내는 근육을 위해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을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꾸준히 해주세요. 셋째, 치매와 헷갈리기 쉬운 정상압 수두증이라는 병을 잘 살피시고 드시는 약의 가지수를 점검해서 몸에 불필요한 어지럼짐을 미리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만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신다면 어르신들의 노년은 이미 절반 이상 건강을 찾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박금순 어르신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내년 봄에는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행기를 타고 낯선 곳에 가는 일 자체가 혹시 넘어질까봐 혹은 기운이 없어서 힘들어할까봐 마음 졸이셨겠지만 이제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제주도의 노란 유채꽃밭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사진을 꼭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그 사진을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고 행복하답니다. 어르신들, 박금순 어르신이 이 모든 것을 해내셨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잘 해내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박금순 어르신은 이미 한번 크게 넘어지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시작하셨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 건강한 상태에서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사고 후에 힘들게 고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쉽고 효과적인 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아주 좋은 출발선에 서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75이 넘었다고 해서 인생의 저녁 노을이 그저 저물어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더욱 정성껏 가꾸고 돌보면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빛낼 수 있는 소중한 황금기이기도 하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아주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밥상에 달걀 하나를 더 올려놓고 거실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몇 번 더 하는 아주 소박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 모여 어르신들의 100살의 인생을 당당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마음 졸이셨던 어르신,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효도이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르신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아니 당장 내일부터라도 꼭 실천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 늘 느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은
참으로 정직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몸을 아끼고 정성을 다해주신 만큼 그 몸은 반드시 건강이라는 귀한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 신세지지 않으시고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음꽃 피우며 지내실 수 있도록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에 기분 좋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아픈 곳 없이 맑고 상쾌한 정신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사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저도 늘 어르신들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국민주치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